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벗 테이블 없이 함수만으로 분계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번 강의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10분이라도 더 앞당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 필터나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엑셀 함수를 활용해서 분계장을 필터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최종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A열부터 U열까지는 분계장 원본이 이렇게 있고요. Y열부터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두었어요. 여기 이렇게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면 해당 계정 과목이 이 차변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되게 그렇게 해 두었고요. 이렇게 필터링한 곳에서 관련된 거래처 내역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거래처 란에다가 그 해당 거래처 명을 입력하면 그 해당 거래처의 내용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큰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전표 넘버 있죠? 전표 넘버를 복사해서 여기 옆에 있는 보고서 전표 넘버에 붙여주면 그 해당 전표 번호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두었어요. 물론 피벗 테이블하고 자동 필터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서 기능까지 활용을 하면은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표 번호를 가지고 회계 처리 확인할 경우에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표 하나 선택할 때 버벅거리는 경우가 저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우리가 필요한 분계장 안에 헤더 정보들을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도 번거로운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함수들을 배우고 해당 보고서를 만드시는 법을 알고 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분계장에서 필터링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럼 분계장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어디다 써먹을까? 1, 2년차 회계사들이 보통 현금 흐름표를 담당하잖아요. 그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비현금 거래 같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파악할 때 이렇게 전표 번호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효하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또 계정 담당자들이 계정 과목의 주요 증감을 확인할 때 필터를 사용해서 물론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금액이 크거나 작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함수들을 배워놓고 그 해당 보고서를 활용을 하면 그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이런 설정을 단순히 명령어 하나로 함수 하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유니크, 필터, 추즈 코스, 솔트 함수 같은 경우엔 배열 함수인데요. 이런 것들은 최신 함수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자이시거나 혹은 엑셀 2024 버전 이상을 활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유의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보여드린 결과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이렇게 분계장을 봤잖아요. 분계장 확인해 보신 다음에 분계장 영역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머리글 포함해서 표를 만들 거고요. 표 이름은 편하게 원장이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1단계는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원장을 보면 전표 번호가 이 날짜랑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전표 번호에 해당하는 내역을 필터링 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하고 전표 번호 이 두 개를 합쳐서 그 고유값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그 항목을 그냥 전표 넘버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줄게요. 표를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함수가 걸리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 두 개 텍스트를 합칠 때 저는 텍스트 조인 함수를 주로 쓰는데요. 여기 구분자를 넣어주고요. 두 번 쉼표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합치고 싶은 애들 있죠. 지금 일자하고 전표 번호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모든 행에 다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코드하고 계정 과목도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편하게 코드하고 계정 과목도 합쳐서 값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코드 계정 이렇게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조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셀 무시하고 여기 코드하고 계정 과목 합쳐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함수 여러 개 있으면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값으로 복사를 해줄게요. 이렇게 값으로 복사를 해서 표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먼저 지금 위에 행을 몇 개 추가를 해주고요. 보통 우리가 계정 담당자라고 하면 계정 과목의 증감을 주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 있죠. 여기 이 노란색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계정 과목을 넣으면 여기 밑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이렇게 쭉 필터링 된 그런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우리 주로 볼 때 일자, 그리고 계정 과목, 그리고 차변, 대변, 거래처, 적요 정보 정도가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다,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하면은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컨트롤 눌러서 내가 원하는 헤더를 고른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전표 번호 가지고 특정 전표 번호의 회계 처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전표 번호 정보도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헤더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필터 함수를 쓸 건데요. 필터 함수 이렇게 하면은 완성된 함수가 나오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필터 함수 넣을 수 있고요. 배열이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표에 이름을 원장이라고 붙여놨어요. 원장하고 쉼표 입력하시면 그 표 범위에 있는 영역 전부 다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조건을 뒤에다가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원장에 우리 하고 이렇게 대괄호 넣어주시면 원장 헤더 내역이 쭉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계정 있죠, 계정. 우리는 코드 계정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계정을 정렬할 거기 때문에 이 코드 계정 관련된 녀석이 이 계정 과목에 있는 값하고 일치하는 애들을 필터링 해줘 라고 명령을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궁금해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우리가 다 외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정 과목 관련해서 코드 계정 여기 고유값들을 한번 뽑아줄게요. 함수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함수를 한번 써서 해볼게요. 함수를 쓰지 않을 때는 여기 영역을 선택을 해서요. 여기 복사를 해주고요. Alt A M을 눌러서요. 중복된 값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얘를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 없이 유니크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유니크 이렇게 나오죠. 유니크 함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원장의 코드 계정 이걸 선택한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고유값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중복값 제외한 그 내역이랑 똑같은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트 함수가 있는데 소트 함수는 말 그대로 정렬해주는 함수거든요. 여기에 콤마 2번 찍으시면 소트 오더가 있어요. 이게 오름차순 할 건지 내림차순 할 건지인데 1을 누르면 오름차순, -1을 하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1 써주고 눌러주면 코드 계정 여기 있는 코드 계정 과목 고유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계정 과목 항목에 목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데이터 들어가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항목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제한 대상에 목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원본 있죠. 원본을 여기 코드 계정 우리 배열 함수 들어간 첫 행을 첫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샵 요 기호를 눌러주시면 동적으로 변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코드 계정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이렇게 뜬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필터로 해서 가지고 오면 이 원본이 있는 A열부터요
유열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이 밑으로 딸려와요. 근데 우리는 이 헤더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choose cours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CHO까지 써주면 choose course가 여기 뜨거든요. 선택하고 탭을 눌러주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 영역은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쉼표를 찍어주고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열의 번호를 써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 첫 번째 열만 가져오고 싶어 하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일자가 첫 번째 열이잖아요. 첫 번째 열만 가져오고요. 여기 쉼표를 이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쭉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헤더에 있는 내역에 대응되는 것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매치 함수거든요. 매치 함수 한번 그냥 직접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매치 함수, 그리고 요 밑에 헤더 값을 원장에 여기 샵 누르고요. 머리글 샵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머리글 있어요. 머리글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닫아 주시면 이 선택이 딱 요 표에 헤더가 전부 다 선택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요 헤더 중에서 이 일자라고 적힌 애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내가 궁금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줘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1이라고 넣어줘. 근데 요거 빼먹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이상한 게 나오니까 여기 머리글하고 쉼표하고 항상 일치 유형 정확히 일치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1, 계정 과목은 다섯 번째 열, 차변은 여섯 번째 열, 이렇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 하지 말고요. 여기 값을 아예 이렇게 해서 일자부터 전표 넘버까지 요 배열의 값을 다 알려줘 라고 해서 배열 함수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쪼로로로 위치를 다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choose course 여기 뒤에 1, 2, 3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지우시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넣었던 함수 있죠. 요 함수를 복사해서 요 끝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짠! 여기 대응되는 내역이 쭉 밑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 헤더 정보를 바뀌면 바뀐 정보를 그대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엄청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표번호 이렇게 하면 전표번호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일자 계정 과목도 만약에 그냥 여기 코드 계정 있죠. 코드 계정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여기 코드 계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재공품도 있고 장기성 예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증감 분석을 할 때 이 차변이나 대변 값을 가지고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또 sort 함수를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열의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콤마 찍어주시고 어레이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sort index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째 열을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 할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차변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차변은 1, 2, 3 세 번째고요. 이제 보통은 큰 값 위주로 보니까 내림차순을 한번 지정해 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차변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변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4로만 바꾸면 대변 기준으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대변 금액이 없어서 안 나오네요. 부채로 한번 해볼까? 미지급금 하면 이렇게 대변 기준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얘를 3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금액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계 처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옆에다가 하나 더 보고서를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 전표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라는 보고서를 붙여주고 아까 여기 설정했던 그 값 있죠. 요거를 함수로 그냥 다 복사해주세요. 그 다음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요거 헤더 정보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 영역도 여기 커서해서 끌어주면 바뀌거든요.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제 전표 번호로 할 거니까 얘 선택해서 요 Z2를
AH2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코드 계정이 아니라 전표 넘버로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전표 넘버를 여기다가 값을 넣어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1차적으로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거래처별 내역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조건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거래처 넣고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글씨 하나 해주고요. 여기 보면 필터에 조건을 중복으로 넣으려면 곱셈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 코드 계정이 요 Z2에 있는 과목이랑 같으면서 원장의 거래처 요 값이 AC2 얘랑 같은 애를 같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필터 여기 맞춰야 되네요. 이렇게 되어야 되고 거래처에 이제 에러가 나는 이유는 거래처 값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럴 때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AC2 있죠. 얘가 빈칸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그 다음은 이제 빈칸인 경우잖아요. 빈칸인 경우에는 그냥 요 거래처 뺀 코드 계정값만 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지급금은 쭉 나오고 만약에 거래처 여기 주 땡땡땡땡 관련된 게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다 딱 넣어주면 주 땡땡땡땡 관련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뭐 서브 토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금액까지도 넣어주시면 우리가 궁금한 내역들 분계장을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크, 필터, choose course, sort 함수를 이용해서 분계장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필터링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직접 해보시면 나중에는 필터나 피벗을 사용할 것보다 함수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MS365를 구독하고 계시거나 엑셀 2024 버전 이상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사용한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두고 링크도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